안녕하세요, 이준상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측정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냐면요, 복사 기능입니다. 자, 복사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간격으로 주어진 요소에 대해서 그것을 한 번에 계속 측정하지 않고 한 번에 측정을 한 후에 이거를 복사를 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복사 기능은 우리가 측정을 한 요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복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얘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동과 복사 기능이라고 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복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원이 똑같은 홀들이 원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구멍에 홀이 나 있습니다. 얘를 측정을 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해줘야 될 텐데, 이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복사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측정을 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홀과 홀의 간격이겠죠. 얘가 물론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일정해야 되겠죠. 아니면 모르시긴다면 측정을 해가지고 이 거리값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한번 복사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이 기준이 설정된 상황에서 하나의 원이 측정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원을 오른쪽 마우스를 이용해서 누르신 다음에 복사 기능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 현재 XY 복사, 각도 회전, 가상교차 좌표가 있는데, 오늘은 XY 복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입력 설정에 보시면 좌표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계를 보시면 MCS와 좌표계 3이 표현이 되는데요. MCS라는 거는 실제 기계 좌표계, 기계가 중심이 되는 좌표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좌표계 3은 현재 우리가 좌표계를 잡아준 이 좌표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X방향과 Y방향 그리고 복사 개수를 몇 개를 할 것인지 표현이 되겠죠. 자, 먼저 지금 보여지는 그림처럼 하나, 둘, 셋, 6개에 대해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 간격이 0.8이고요. 방향은 X 플러스 방향, Y 플러스 방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2개를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Y방향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확인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하나는 꼭 기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2개만 똑같이 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개가 복사가 됐겠죠. 자, 이 2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윗방향으로 역시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누른 상태에서 Y가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역시 0.8 누른 상태에서 하나만 하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실행을 한번 자동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을 잡아주고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각 요소가 하나하나씩 측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측정이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이 전체를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면 원샷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 원샷 설정은 뭐냐, 한 화면에 나오는 요소를 내가 한 번에 모든 걸 다 측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설정 누르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원샷 기능을 설정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자동 측정을 해볼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을 먼저 잡아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쉽게, 아주 쉽게 원샷으로 모든 게 측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확대를 해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전체를 한 번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최초 해줬던 그 위치로 오신 다음에 원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역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위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복사를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Y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아까는 0.8mm였죠. 0.8mm를 만약에 여기서 하나만 해주게 되면은 얘가 단순하게 한 칸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0.8 곱하기 2를 해서 1.6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두 칸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두 칸을 입력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정확하게 표현이 됐죠? 정확하게 그게 복사가 됐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복사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도 한번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해줘 볼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복사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X방향이 되겠죠? 몇 칸에 가야 될까요? 정확히 세보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되겠죠? 0.8 곱하기 3은 2.4가 되겠죠? 역시 여기는 하나만 가면 될 테니까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역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복사가 다 됐으면 이게 정확히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하나씩 하나씩 측정이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샷 설정을 한 상태에서 나눠져서 한 방에 모든 게 측정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측정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해줬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측정을 해준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원샷으로 내가 나눠진 상태에서 모든 게 측정이 됩니다. 최초 우리가 처음에 설정을 해서 하나의 복사만을 했을 때는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만 실제 우리가 6개에 대해서 원샷을 설정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원샷 설정한 것도 역시 따라가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차 설정해서 미리 중심 좌표계라든가 지름값을 입력해주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복사를 이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그 표준값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짜서 이거를 복사하기 전에 무엇을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미리 계획을 하고 입력을 한 다음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턱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는 이것도 빼먹었구나, 이것도 빼먹어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복사의 기본에 대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기능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 복사 기능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